네, 오전장 마무리하고 오후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이고요. 오늘도 MBN 골드의 김응태, 조기준 매니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큰 담화가 있었습니다. 9시 45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오히려 증시의 좀 불안정성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듯 했더니 다시 한번 상승부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요. 김은태 매니저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과연 증시에 대한 영향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별로 의미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의미가 크지 않았다. 네, 제가 오늘 담화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네. 들었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기대치를 좀 설득력 있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기존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이미 나왔던 내용들을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내용들 뿐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제가 체감했을 때는 그랬던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담화를 할 거였으면은 진작에 지금 9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비상계엄 선포하고 해제했을 때 그 당시에 했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뭐 자료를 준비하기 앞서서 본인이 생각하고 당신이 꼭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일정 부분에서 좀 앞당겨서 좀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내용은 별로 이제 설득력을 미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좀 있었던 거는 기정 사실이었습니다. 관련된 인맥주들이 시도 게임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은 시장에서는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여파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미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또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표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도 어느 정도 20명 넘게 또 이제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조금 탄핵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신호탄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좀 반등해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담화 기간 동안 변동성을 보이고 소폭 하락했던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크게 5가지로 핵심을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야당이 탄핵을 남용했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과 간첩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민생을 침해하는 예산 삭감이 있었다. 여기에 이어서 선관위 해킹 공격과 향후 대응 방향까지 발언이 있었는데요. 사실 담화로 끝이 아닙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사실 오늘 2시를 본다라면 중요한 일정이 또 있죠. 윤석열 정부의 특검법 표결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한꺼번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오후가 들어서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지면 어떡할까라는 걱정감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시장이 담화한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시장이 또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상승 기류가 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시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담화 내용을 보면 이제 다시 이제 결집, 내가 이제 탄핵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뭐 대국민을 약간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있기에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를 내용을 보면 이제 탄핵 계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심적으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계엄을 갔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좀 과했고, 그게 이제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식 시장은 좀 더 안정세 속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간의 악재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이제 증시 안정세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얼마나 잘 뒷받침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단기간의 악재로 끝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장은 안정세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 내용들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사이에 CPI 발표가 있었죠.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현재 지난 한 달 동안 나왔던 경제 지표 내용들을 부합해 본다라면 대체로 미국의 물가는 둔화 추세가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견고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 지금 11월 PPI를 대기하고 있는데 발표 이후 시장 영향과 여파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측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발표했던 CPI가
예상치하고 부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뉴욕 증시가 좀 소폭 상승하지 않았나라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이제 PPI가 좀 중요하다라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존에 대한 사실이었고, 페드워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8%나 넘게나 이제 이번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PI도 예전에는 이전 달에는 2.4%였는데 이번 달에 대한 이제 예측치가 2.6%라고 봤을 때는 시장과 좀 부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CPI도 어느 정도 부합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거 비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중고차 비용이라든지 주거 비용이 하락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과 예측하는 부합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PPI도 예상치하고 좀 부합되지 않을까. 그거보다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영향력은 좀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이번 달에는 또다시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미 연준의 관심은 인플레보다 고용이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요약해 주셨는데요. 일단 간밤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빅스텝을 단행했고요. 다음 주에 FOMC 그리고 일본은행이 BOJ의 금리 전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쨌든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일 텐데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CPI가 2.7, 그러니까 2%대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PPI도 2.6, 그러면 이제 3%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면은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소됐는데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뭐 95%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1월 달이 중요한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BOJ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일본만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BOJ가 우리 시장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BOJ에 대한 영향성까지 다음 주 내내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증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야 할 그 섹터와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김응태 매니저의 순서 함께 해보겠습니다.